네. 전 시간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세 점을 지나는 직선, 원이라든지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이라든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방 구하기와 자취의 방정식을 살짝 응용한 PA 대 PB가 뭐 2대 2를 만족시키는 자취를 구하고 왔더니 그것도 원이더라 라는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살펴봤었죠. 그렇죠?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67쪽입니다. 오늘 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주 동안 또 뭐 시험 대비에 집중해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과 또 시험이 끝나서 여유가 좀 있어서 한 며칠 정도 또 여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은 원을 끝내기로 할게요. 아시겠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좌표 평면에 원방 하나와 직방 하나가 있다 이거지. 원의 방정식 하나와 직선의 방정식 하나 있다 이거예요.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이 원과 직선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죠? 접선. 그렇죠? 접한다고 부르는 거죠. 아니 원과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원방 하나와 직방 하나가 나왔을 때 과연 이 두 개를 한 좌표 평면에 같이 그린다면 두 점에서 만날까? 한 점에서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두 점에서 만난다면 교점이 있다는 뜻이니까 두 개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쓰면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쉬운 얘기로 하나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2짜리는 원하냐. 그치? 또 하나가 기울기가 만약에 2짜리인 적당한 1차 함수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k 값에 따라 이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접할 수도 있을 거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서 쟤는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이런 모양일 거고 얘는 기울기가 2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선이 대충 이런 모양일 텐데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k, 즉 y 절편값을 적당히 조절하면은 뭐 이렇게 접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렇게 접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절편값을 적당히 정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것을 찾기 위해 가장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연립입니다. 교점을 찾기 위해서니까 연립한다 이거죠. 연립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대입하는 거니까 x제곱에 y의 제곱이 4다라는 이 방정식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이 y를 여기 대입하면요.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죠? 전개하면 5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제곱 빼기 4는 0꼴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별식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이 보다 크다면 x가 2개, 교점도 2개 이런 상황.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x값이 1개, 근이 1개, 교점도 1개 이런 뜻이고 판별식이 음수 나오면은 x값이 없다, 교점도 없다 이 모양이겠네 라고 판단하겠다 이거죠. 근데 저렇게 하면은 식이 좀 너무 길어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다른 방법이 뭐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겁니다. 이 거리의 값이 이 원의 반지름과 비교하여 과연 어때야 되느냐라는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원의 중심은 여기, 직선은 얘니까 직선까지 거리는 얘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이게 거리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거리라고요. 이 거리 값과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중심부터 원 끝까지니까 반지름 길이가 이만하겠네. 그치? 보다시피 어때? 반지름 값이 훨씬 크죠? 그쵸? 그래서 둘의 대소를 비교하여 이렇게 될 때가 얘예요. 다시 뭐라고?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을 때 원과 직선은 두 군데서 만난다 라는 요 방식을 많이 쓸 겁니다. 직접 연립하여 이게 판별식을 쓰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아, 귀찮아요. 전기하기도 귀찮고 판별식도 귀찮다 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거리값과 반지름. 이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중심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만약에 접하게 될 때는 어떨까요? 원의 중심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와 반지름은 당연히 중심부터 원까지의 거리. 똑같겠죠. 그쵸? 둘이. 그쵸?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을 때는 뭐라고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값이 같을 때는 아, 이 둘은 서로 접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란 얘기고,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부터 저 직선까지의 이 수선의 길이, 이 거리는 반지름 값보다는 훨씬 길죠. 보다시피. 그쵸? 반지름 이만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반대로 거리 값이 더 크면, 이해가요? 거리의 값이 반지름보다 더 크게 된다면 이때는 원과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또 하나씩 존재해요. 그 문제는 그냥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워봅시다. 따로 이걸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배운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원과 직선이 있을 때 두 개를 같이 그리게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원과 직선이 어떤 모양이지? 라는 거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양수면 교점 2개, 0이면 교점 1개, 음수면 교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 거리와 반지름을 따지는 방식이에요.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라고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값이 반지름과 비교하여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따라 둘은 어떤 관계에 있구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두루룩 풀게요. 68페이지 필수제 1번.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직선은 y는 x 더하기 k입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에 따른 k의 범위를 구하시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점이 2개일 때와 교점이 1개일 때와 교점이 없을 때 K의 범위 찾아 이거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답지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는 판별식으로 풀어놓고 하나는 거리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일단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그쵸? 이해가죠? 원의 중심은 0,0 원점이고요. 직선은 x 빼기 y 더하기 k는 0입니다. 자,
1차 함수로 나와 있는 저 식을 지금처럼 한쪽으로 이항하여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이 모양을 써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잴 거예요. 거리 공식이 뭐였죠? 루트분의 절대값. 기억납니까? 분모에는 뭘 적는다고 그랬죠?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자에는 뭘 적는다고 그랬죠? 0,0을 대입하듯이 본다. k만 남겠네요. 그쵸? 이게 방금 내가 하는 게 뭐예요? 거리죠. 뭐라고?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죠.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루트 8이죠? 그쵸? 우변은 r제곱이에요. 루트 8이죠? 2루트입니다. 그쵸? 이 원의 반지름은 2루트 2라고요. 따라서 1번 교점이 두 개가 나오려면 어때야 한다 그랬죠 내가? 자, 이렇게 뭐 헷갈리면은 그림을 살짝 그려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멀겠어요? 반지름이 멀겠어요? 더 큰 값. 반지름이 큰 값이죠. 그쵸? 따라서 거리 값인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값인 2루트 2보다 더 작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양변에 루트씩 곱하면은 절대값 k는 4 미만. 따라서 푸는 방법 기억나죠?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입니다. 그게 1번 답이죠. 교점 2개. 이해 갔어요? 그럼 교점이 1개일 때는요. 이거 좀 쉽죠? 교점이 1개일 때는 누가 더 큰 거야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둘이 같으면 되거든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잰 값과 이 원의 반지름 값. 둘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둘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죠. 즉 루트 2분의 절대값 k는 2루트 2다. 양변에 루트 2 곱하면은 절대값 k는 4다. k는 뭐다? 뿔마 4다. 이렇게. 끝으로 교점이 없으려면은 거리가 훨씬 멀리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멀리 있는 거예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게. 따라서 거리인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2루트 2보다 더 크다. 절대값 k가 4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k는 4보다 크던가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던가. 이해 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이 직선이랑 같이 존재한다면 이게 만나는구나 또 접하는구나 요럴 때 접하겠구나 요럴 때 만나겠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죠? 2번.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케이스에 저 케이스에 어떤 문제들을 응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본 문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요. 직선은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 하나와 직선 하나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그냥 둘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야 요런 선분, 현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거든요.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요 길이 구하기죠. 쉽게 말해서. 여기는 뭐 교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이 얘기는 뭐야? A, B의 길이를 구하셔. 이 문제입니다. 현이랑 호랑 헷갈리진 않겠죠? 설마. 자, 그러면요. 교점을 찾아서 교점끼리 길이 구하라는 걸까?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이 원에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사실을 이용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쪽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은 거죠. 왜냐면은 중심에서 현의 수서의 발을 내리면 현이 2등분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해 가죠?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중심좌표인 2, 마이너스 1부터 직선까지, 즉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까지의 거리를 재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거리 공식이 뭐였죠? 루트 씌우고 분의 절대값. 분모에 뭘 적는다고요? x계수, y계수. 피타고라스처럼 이렇게. 분자에 뭘 적는다고요?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기. 그럼 8 빼기 3 더하기 5가 분자, 분모는 얘네요. 그쵸? 요건 5고요. 요거는
10이니까 2네요. 그쵸? 즉 거리는 2가 나와요. 반지름은 얼마짜리죠? 이 원은 반지름이 R제곱이 9, R은 3짜리죠. 따라서 얘는 거리값 얘는 2인 거고 반지름 얘는 3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남은 한 변은 얼마? 루트 5가 되겠지? 9 빼기 4에서 그치? 따라서 현의 길이 AB는 얼마가 된다 하면은 저의 2배인 2루트 5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오늘 원을 끝내버리겠어. 그리고 니들은 내신을 끝내버려야 돼. 다음 일주일 안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텝 B, 그쵸? 레벨 B만이라도 풀라고 했어요, 분명히. 3번 A좌표가 5,0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4Y 빼기 4는 0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저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래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다시. 여기 분명히 원이 있죠? 중심은 나중에 따질게요. A라는 점이 이렇게 바깥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이라는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이해 가죠? 참고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죠? 총? 2개 그릴 수 있죠? 아, 이쪽은 자신 없는데 그림이? 윗둘 빼둘 빗둘 빼둘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대충 느껴잉? 알지? 대충 느껴. 이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접점을 여기를 P라고 두던 여기를 P라고 두던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시오. 즉 접선의 길이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죠? 그러면은 접선을 찾아서 교점을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일까 과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시 접선을 찾아서 교점을 찾고 원과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점 좌표 나올 테니까 좌표와 좌표 사이 거리 구하기. 이런 문제일까? 그게 아니라요. 중심 찾기는 더 쉽죠. 이거 뭐 다시 할게요. x제곱 빼기 2x입니다. 더하기 1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인 거 이해 가죠? 그 3개, 그쵸? 그럼 이거 x 빼기 1의 제곱이고요. y제곱 빼기 4y면은 더하기 4가 있으면 완전제곱식인 것도 이해 가죠? 4씩 더하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y는 y 빼기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 가, 글씨가 겹쳐서 안 보이죠? 요거 비울게요, 요거는. 요 이해 가죠, 그쵸?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4까지 마저 이항하면은 플러스 4가 되므로 우변이 9 나오는 거 이해 가요? 는 9. 그럼 중심좌표가 1,2고 반지름 이 길이가 3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근데 A도 좌표가 있잖아요. 5,0이라고. 그럼 A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이 길이? 왜냐면 얘도 좌표 있고 얘도 좌표 있으니까. 그치? 여기 중심을 센터 C라고 놓는다면 AC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시피 5,0부터 1,2까지 거리니까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얼마야? 루트 20이네. 그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는 루트 20이라고요.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0에서 9 빼면 되겠네. 11. 그치? 루트 11. 맞아요? 아, 계산이 틀면 알려줘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길이가. 이해 가냐고요. 그러니까 접선이 나왔으니까 그럼 접선 방정식도 필요한 건가? 그게 아니라 접선이 저 교점, 접점부터 반지름 연결하는 선분이랑 수직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 그래서 중심좌표 알아내고 반지름 값 알아낸 다음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 이게 핵심이지. 접선을 찾아서 얘랑 또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한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선은 또 이런 식의 응용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할선이라 부를 건데, 할선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하일선일 때는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이거를 그냥 또 마찬가지 이것도 뭐 연립해가지고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풀 거란 얘기고, 마찬가지 접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접선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뭐 방정식을 찾아서 푼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원의 성질, 무슨 말 이해 가죠? 그 접선과 수직이 된다는 이 성질로 푼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4번 문제. 오늘 이거 끝내버리고, 그래, 뭐 4번 문제. 첫 번째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요거는 한 점에서 만날 때, 마지막이면 아마 안 만나는 거겠지, 그치?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0. 요 위에 점이 하나 있을 건데, 이 점부터 4x 빼기 3y 더하기 6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 거리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 대문자 m,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소문자 m, 이렇게 부른다고 할 때 m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원위의 한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둘이 만나면 사실상 거리는 제로예요. 예를 들어서 원위의 한 점 얘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제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이것도 물론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직선이 나올 겁니다. 떨어졌는지 뭐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어떻게 확인한다?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다시 중심 찾으려면 저것도 표준 좀 바꿔야겠네요. 그쵸?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x제곱 빼기 4x, 그럼 상수항 더하기 4가 있으면 되겠네. 그치? 요거 3개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죠. x 빼기 2의 제곱. 그쵸? 다시 y제곱 더하기 4y예요. 상수항 4가 필요하니까 양변에 4씩 더한다를 이용해서 얘까지 합치면 플러스 y 더하기 2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쵸? 우변은 0 더하기 4, 4이 될 거고요. 이거 이해 갔어요? 방정식이 조금 들쑥날쑥하네. 요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쵸? 이해 가죠? 그러면은 중심좌표는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부터 직선 4x 빼기 3y 더하기 6은 0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 공식이 뭐라고 했더라? 루트분의 절대값. 그쵸? 분모는 뭘 적는다고요? 4, 3.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자는 뭘 적는다고요?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듯이. 그러면 8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겠네요. 분모는 5고 분자는 20이니까 4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이 거리는 총 4예요. 근데 이 원은 반지름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원은 반지름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직선이 저 멀리 있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이고 최소일까? 예를 들어서 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거리를 찾겠다 이런 겁니다. 수선의 길이. 이해 가죠? 점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거리를 찾겠다는 거고요. 이해 가요? 이 거리 중에 가장 큰 값이 얼마고 가장 작은 값이 얼마겠느냐라는 문제인데, 가장 작은 값은 여기에 있을 때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치? 이 수선과 원과의 교점 자리일 때가 이 거리가 제일 짧아요. 짧은 길이 얼마 나오죠? 중심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만큼 4 빼기 2만큼 나와요. 이해 가요? 반대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이 수선을 연장했을 때, 이 수선을 연장한 곳이 원과 만나는 여기일 때가 이 거리가 제일 큽니다. 제일 길이가 깁니다. 이해 가나요? 이 거리는 얼마냐면요, 반지름 4에, 중심거리 4,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4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한 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 더하기 2값. 6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대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 원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현의 길이 구하시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선 길이 구하시오. 만나지 않을 때는 최대 거리, 최소 거리 구하시오. 이런 식의 대표 문제 3개를 바탕으로 엄청난 문제들을 나중에 풀겠죠. 이해 갔나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한 거 3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한 거 있었어요. 원방에서는 공식이 꼴랑 3개다. 꼴랑 3개에서 하나밖에 안 배웠지 않느냐. 표준형 말이에요. 그쵸? 남은 2개를 언제 배우느냐. 그거 2개를 이제 오늘 배우는 거죠. 남은 2개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접선 패턴들을 배워보자. 이제 좋은 날은 끝났어요.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놈들만 데리고 갈까봐 이제. 첫 번째 공식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순서 들어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나요? 이렇게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r자리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m짜리인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직선은 참고로 현재 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은. 그쵸? 이걸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쵸? 또 이쪽도 하나 있을 겁니다. 2개가 나와요. 이렇게 답이 2개가 나오는데 요 2개의 방정식을 구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저 만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판별식 쓰는 방법도 있고요. 거리 쓰는 방법도 있는데 우린 거리 쓸 거예요. 자, 접하려면 어때야 한다 그랬죠? 거리와 반지름이 같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라고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저 원의 중심은 어디니까? 0,0이잖아. 그치? 이해가? 직선은 기울기가 m까지는 나왔잖아. 그치? 기울기가 m까지는 나온 직선이니까 일단 y는 mx 더하기 얼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쵸? 당연히 이 뒤에 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식은, 이 1번 공식은요, 이 k가 대체 얼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절편이 얼마짜리여야지 접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럼 얘까지의 거리를 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항하면은 mx 빼기 y 더하기 k는 0인 거 혹시 이해 갔나요? 그래서 중심이 원점부터 얘까지 거리를 재면 되는데요. 거리 공식이 뭐였다고요? 루트분의 절대값. 분모는 뭘 정다고요?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자는 뭘 정다고 했죠? 0,0 대입하면은 k만 남잖아요. 그쵸? 자, 이거고. 반지름은 편의상 r은 양수입니다. 예. 반지름은 r일 거예요. 이거 이해 가죠? 따라서요. 절대값 k가요.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k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죠? 이걸 이용하여 공식이 나온 거죠. 뭐라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m에 절편은 2개 보다시피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모양. 2개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유도가 참 쉽죠? 핵심은 이거예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혹시 공식을 까먹었다면 그걸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그 단계는 밟아야 돼요. 그 단계가 뭐겠어? 접한다잖아. 접한다니까 뭘 쓰겠다는 거야? 이걸 쓰겠다는 거죠.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 1번 공식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이 원점이죠.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중심이 3,2짜리 원 나오면 이 공식 못 써요. 당연하잖아요. 이건 공식이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에 대한 공식인데, 그치? 중심이 옮겨지면 이 공식을 못 써요. 그 못 쓰면 못 푸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못 쓰지만 이 개념을 안다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공식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아,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는 거잖아. 그걸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뭐라는 거야, 이씨.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고 기울기가 뭐 2짜리 접선을 찾아라. 이러면 어때? 이거는 배운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이야? 얘가 배운 거잖아. 공식에 있는 거잖아. 그치? 현재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R은 3인 경우고 M은 2인 경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그쵸? 반지름은 3짜리고 기울기는 2짜리인 그 형태 아닙니까? 그대로 그쵸? 그럼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접선은? 따라서 접선 방식이 뭐냐고요? Y는요 2x 뿔마 3 곱하기 루트 2제곱 더하기 1입니다. 즉 y는 2x 뿔마 3루트 5예요. 예, 답이 그냥 이렇게 한 두 줄 만에 나와요. 답이. 이해 가냐고요.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끝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원의 중심이 바뀐단 말이에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저 공식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못 쓰면 안 풀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못 쓰면 이거라도 써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가요? 다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식은 언제 쓰는 공식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쵸? 이 공식은 뭐라고요? 중심이 원점이에요. 그쵸? 중심이 원점이고 기울기를 주면 나는 접선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어 라는 거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못 외우겠다면 이거라도 외워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다른 과목이랑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수학, 과학 쪽은 공식을 까먹으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만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거잖아. 니들 영어 단어 까먹으면 영어 시간 영어 단어 만들어요? 뜻을? 그럴 순 없어요. 이해가? 영어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니들이 임의로 그 뜻을 정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수학은요, 이 공식 까먹으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저 공식 뭐였더라? 뿔만 나오고 뭐 복잡한 건데? 그럼 만들면 되죠, 이거 하나 써서. 안 그래요? 그게 수학의 장점 아닙니까? 공식을 까먹으면 만들 수 있다. 물론 그 정도 되는 학생 많진 않겠지만. 그래서 공식도 외워야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중심이 바뀌면 이 공식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떠올려서 풀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해 갔나요? 두 번째 공식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x1, y1이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림이 뭐냐면요. 이렇게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 있어요. 이해 가죠? 요 원 위의 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접점이라 부르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x1, y1 이런 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이거죠. 원 위에.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가지고 얘 찾겠다 이게. 이해 가요? 얘를 식으로 찾겠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가냐고. 자, 이거는 거리 반지름 저거 쓰지 않고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풉니다. 이때는 뭘 쓸 거냐면요. 기울기. 여기를 뭐라고 쓸까? P라고 쓸까요? 이 점을 P라고 쓰고 여기 중심 O라고 쓸게요. 그러면요. OP와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인 거 이해 가죠? 그쵸? 아까도 잠깐 나왔던 건데, 그치? 이거 이해 가죠? 따라서 여기서는 뭘 쓸 거냐면요. OP와 선분, 직선, OP와 접선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수직이다라는 이걸 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수직. 왜? 수직인 걸 알면요. 기울기가 나오죠.
야, 요 파란색 요거 기울기 찾을 수 있겠죠?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x1, y1이에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x1분의 y1입니다. 이해 갑니까? 네. 얘가 파란색 기울기예요. 그쵸? 얘부터 원점까지 기울기니까. 그러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얘 기울기 얼마예요? 쟤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이거 하면 원 하면은 앞에 있는 뭐 좌표도 나오고 직선도 나오고 공식 앞에 거 계속 반복돼 이렇게. 얘 기울기 얼마라고요? 쟤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y1분의 x1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것도 배웠던 거 기억나요? 직선에서 내가 반드시 니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치? 뭐? 이 접선은 보다시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가요. 그쵸? 그럼 접선식 나온 거 아닌가요? 뭐예요? y 빼기 좌표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빼기 x1이에요. 이거 이해 갔어요? 자, 이게 이제 정답이긴 한데 정답이 더럽죠. 생긴 게 그지 같죠. 그쵸? 그래서 일단 분수부터 없애볼까요? 양변에 y1을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y 곱하기 y1이고요. y1 곱하기 y1 쓸게요. 얘는 뭐예요? y1 한 번 더 곱했으면 y1 제곱됩니다. 는 이거 분모 없어지면서 분자만 남죠? 분배하면요. 마이너스 x1 x와 플러스 x1 제곱이 남아요. 이해 가요? 이거 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x1은 뭐고 x는 뭐지? 멘탈 나가죠. 그쵸? 정신 못 차리죠? 이거 이항하면요. 좌변은 x1 x고 요거 이항한 거 플러스 y1 y고 얘를 이항하면은 우변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나와요. 이해 가요? 근데 x1 y1이라는 것은 저 원 위의 점이므로 이 점을 여기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x1 제곱이랑 y1 제곱을 더한 건 r제곱. 즉 이 우변이 r제곱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식 뭐다 그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뭐라고 떠드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를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거를 질질 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니들한테 증명시키면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는 배경을. 배경에 뭐 집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은 나중에 한두 번 더 돌려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어쨌든 배경을 설명해 준 건데 적응이 잘 안 돼요. 나도 그거 공감해요. 100번, 1000번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감하는 게요. 선생님, 원은 뭐고 x는 뭐예요? 이 반응 나와요. 내가 하루 이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붙잡고 가면 또 질질 끌어지니까 일단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한 거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 원도 중심이 원점이고 이 원도 중심이 원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식 둘은 원점이 중심인 원에서만 쓰는 공식입니다. 중심이 달라지면요. 공식 못 써요. 그래서 말하기를 첫 번째 공식은 얘를 기억해야 되고요. 유도하는 과정. 두 번째 공식은 얘를 기억하면 돼요. 따로 적어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식 물론 중요해요. 유도 과정이니까. 하지만 중심이 틀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걸 대비하기 위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시간은 애매하네. 하나, 둘, 세 문제. 그치? 세 문제 남았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2교시 때 세 문제 풀고 끝낼게요. 그래서 원방을 끝내겠습니다. 오늘로. 자, 잘 들으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달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은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그쵸? 자꾸 숲을 보라고 하는데 자꾸 애들 나무를 본다고요. 그쵸?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접선에 관한 문제를 접하게 될 겁니다. 되게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원과 접선이죠. 그쵸? 근데 이차함수와 접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해 가요? 2차 함수와 접선. 뭐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는요. 3차 함수 그리고 여기다가 접선 그려가지고 이 넓이 찾으시오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접선을 엄청나게 많이 다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 접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미분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미분? 소문으로만 들었죠? 미분이 대체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그 듣지 않았어요? 아, 수학은 미적분이 킹왕짱이래. 뭐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개어렵대.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아, 맞아요. 현대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미분 쪽이에요. 미적분 쪽. 미분이 뭐 하는 거냐면요. 접선 찾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접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접선은 엄청나게 다룰 거라고요. 접선을. 응? 미분은 간단히 말하면은 접선 찾는 거야. 3차 함수가 왜 이런 모양인 줄 알아? 여기에서 접선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접선이. 여기에서 접선 그림 접선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2번 나오거든. 3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모양이. 그런 걸 배워요. 2차 함수가 왜 이런 모양인 줄 알아요? 2차 함수는요. 꼭지점 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와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딱 한 번만 0 나와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서 2차 함수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이런 걸 배운다고 나중에. 그만큼 접선이 개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2차, 3차 이게 끝인 줄 알아? 나중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쩔어요. 그 모든 문제에 등장하는 공통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접선은 3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곡선이 있고 곡선 위에 한 점 여기가 있어. 여기에서 그은 접선을 구해줘 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곡선이 있고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이걸 적당히 평행이동시키면 지금처럼 접할 거야. 얘를 구해줘 라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곡선이 있고 바깥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갖다 그은 이 접선을 구해줘 라는 이 3가지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 문제 보면은 3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하나 유형을 하나씩 해보겠다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이 3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형, 왜 밑, 뒤에 필수에 피를 토할 것 같아. 왜 뒤에 필수 예제가 3개가 있냐면은 이거 하나씩 연습하라고 3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방금 내가 외우라고 하는 공식은 무엇과 무엇이죠? 네, 얘가 얘예요. 얘는 얘고요. 하지만 얘네 둘 다 원이 어때야 한다 그랬죠? 원의 중심이 원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점이냐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접선은 셋 중에 뭐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집니다. 그걸 잘 익혀야 돼요. 이제부터 앞으로는. 자, 저거 아까 너무 이렇게 문자만 나눴으니까 너무 헷갈렸죠? 요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5짜리 원이 있다고 칩시다. 원방이 뭐겠습니까? 원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예요. 이거 이해 가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아주 초딩적인 거 한 거 있어요. 그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짜리 원은 방정식이 오겠죠? 자, 요 원 위에 4,3이라는 점이 있는 거 혹시 납득하겠어요? 이 원 위에 4,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4, 3 대입해 보세요. 성립하잖아요. 그쵸? 예, 이 원 위에 4,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은 접선 얘를 찾으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타입 3개를 본다면 어떤 타입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내가 질문한 저 타입은 1번 타입입니다. 곡선 위에 한 점을 주고선 저 점에서 그은 접선을 찾아라는 이 타입이다. 이거죠. 첫 번째 타입. 접점 주는 타입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게 원에서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는 그게 공식이 있다 이거죠. 공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x 좌표가 뭐예요? 4죠? 4 쓰고 x 쓰고 플러스 y 좌표가 뭐예요? 3이죠? 3 쓰고 y 쓰고 는 우변 얼마? 25죠? 25. 답 나왔어.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한 줄만에 답이 나온다 이거죠. 이 공식이 그런 뜻이에요. 이 x1과 y1이 뭐냐고요? 좌표잖아요. 이게 곡선 위에 있는 그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1, y1은 4,3 이게 4, 3을 말해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아래 적으면 어차피 25니까 25 쓰면 끝. 이해 가냐고요. 이게 그 공식이라고. 이게 그 공식. 원은 뭐고 y는 뭐 이러지 말고요.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되게 쉽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놈들도 이거 모르는 애도 태반입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진짜. 이 단순한 공식도 못 외워가지고 이거 뭐였죠? 이러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까먹는 거죠 이제. 안타깝지만 범위가 많고 할 게 많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자꾸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죠 솔직히.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거잖아. 일주일 후에 딱 왔을 때 집에서 공부 얼마큼 했어? 하나도 안 했대요. 숙제를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물어보도 다 까먹어. 하나도 기억 안 나지. 뭔 말인지 알겠어? 별거 아니잖아 그치? 단 이 공식은 둘 다 뭐라고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건 뭐지? 예를 드는 거는 차라리 문제를 통해 살 테니까 일단 1, 2번은 공식이 있다. 단 중심은 원점일 때. 원점이 아닐 때는 여러분이 아까처럼 만들어 써야 되는 거고요. 3번은 아직 안 배웠죠? 이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능력껏 푸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능력껏 푸는 거를 잠시 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